네, 자,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의 인싸가 되고 싶으시죠? 저희 내부자들이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라이브 단체 토크쇼. 특히 오늘은 저희 내부자들의 명쾌한 결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적극적인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이 모처럼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내부자분들께서 각각의 결론을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투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부자들 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겠습니다. 대표 주식으로 원익 IPS를 꼽아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 중에 이 종목,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사도 되는 것인지, 오늘의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를 필두로 먼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반도체 주식을 사도 괜찮겠습니까? 시장이 오르면 이 반도체와 소부장 주식들 위주로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성웅 이사 매수, 하창한 본부장 38,700원 이하에서는 접근해도 된다. 자, 모처럼 김지훈 대표께서도 매수 의견을 주셔서 오늘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먼저 김지훈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사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소재에 비해서 장비주가 밸류에이션이 싼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소재주는 그래도 크게 안 빠졌습니다. 훨씬 장비주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비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수주 모멘텀은 무조건 100% 거의 연동돼서 움직인다. 근데 수주가 계속 지연됐거든요. 근데 수주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지연입니다. 지연돼서 상반기에 상당 부분 수주가 수년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하반기 빠르면 3분기부터 계속 그 비메모리와 메모리 모두,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모두에서 하반기 투자 사이클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익 IPS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삼성전자 역시 2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 메모리 가격에 말씀드리는데 조금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에 따른 1분기의 투자 공백이 2분기에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역시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비메모리 쪽에서 해외 파운드리 업체가 ASM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다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장비 업체들 간의 캐펙스의 그 폭, 그러니까 벌어진 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내 업체들이 장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장비 투자가 하반기에는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수주 공백이 있는 부분을 하반기에 만회할 경우에 장비주에는 굉장히 또 장비주가 또 상승 탄력이 좋을 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부품주 중에서도 장비 업체에 특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결론입니까? 네네, 밸류에이션이 싸가지고요. 가령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물론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최근에 하이닉스 관련된 모멘텀도 갖고 있는 원익 IPS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출로 보나 이익으로 보나 가장 규모가 크고 투자하기에 좀 안전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목표가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원익 IPS를 마침 대표주로 꼽고 계십니다. 얼마까지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자, 저희 43,000원에서 44,000원의 레인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44,800원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목표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단은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익 IPS에서 좀 부담이 됐었던 게 이제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매출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수적인 증설 움직임이라든지 생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익성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축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저도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좀 업황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망이. 그쵸. 네, 왜냐면은 이제 현물 가격이 지금 계속 7주 연달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현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현물가를 기반으로 이제 고정가가 변동이 되는 흐름들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에서 사실 기대를 많이 일으켰고 실적이 잘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대면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죠. 뭐 미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까지 거의 이제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흐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거리두기는 전면 완화가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PC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가격 상승 흐름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 그리고 수요가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런 PC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10에서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서버용에 대한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한다거나, 특히나 최근에 이제 데이터적인 사용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수요를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산업적인 성장 흐름에서 좀 중요한 게 부정적인 요인이 없고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만 많이 있을 때가 사실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 반도체 종목군들은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3년 전부터 나왔고, 그에 따라서 좀 주가의 슈팅이 나올 때 사실 추가적으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미 오랜 기간 주가의 조정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피곤함을 느끼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인가 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좋게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도 이런 주가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부터 실적에 대한 반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결국엔 소부장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개별적인 모멘텀, 특히나 미국장에서 이런 반도체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긍정적인 투심이 오늘 반도체 쪽에 이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단발성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구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엔 산업적인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기조가 나와야지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늘 그랬듯이 네, 제가 호명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주식 투자의 탑픽은 무엇입니까? 세 분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반도체 주식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는지 여쭤봤더니 이성웅 이사께서 원익 IPS, 하창은 본부장 한미반도체, 김지훈 대표 LX세미콘을 꼽아주셨습니다. 마침 저희 원익 IPS를 탑픽으로 꼽았는데 이성웅 이사께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원익 IPS, 예. 테스 뭐 예. 이러한 종목들을 같이 매수를 바스켓으로 현재가로 해도 되고요. 지금요? 네네.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하다? 네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장비주들의 주가의 상승 자체는 투자에 대한 스케줄이 확정이 되었거나 네. 이 스케줄의 확정 자체가 공사에 들어갔을 때 선행해서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 주가의 상승 자체는 첫 번째 기대감이겠죠.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가 나가게 되면은 2단계로 주가가 레벨업이 되거든요. 자, 오늘의 주가 상승 자체는 삼성중공업의 공시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P3 평택 그 세 번째 공장인데, 평택에 구성된 삼성전자 공장이 메모리 공장이거든요. 예. 근데 P3 평택 세 번째 공장 자체가 메모리 공장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근데 이 공사 자체를 삼성중공업이 1,900억 원에 수주를 했고, 이 공사 기간이 올해 12월 30일까지 마무리거든요. 자, 저희가 그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받았고, 이 수주가 공사 단계에서 뒤에는 이제 클린룸과 관련된 그 일종의 말해서 아주 쉽게 청소, 공사 그렇죠. 끝나고 정말, 청소하는 뭐 예. STI와 같은 그런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고, 뒤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 즉 식각이나 증착, 식각은 이제 반도체 회로 자체에서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장비고요. 증착은 반도체가 이게 겹겹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회로 자체가 겹칠 수 있으니까 막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장비 발주가
2022년 말 이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 이게 첫 번째로 공사에 대한 확정이 나다 보니 장비주들의 상승이 나타나는 거고 기존의 장비주들은 이거를 기다려왔던 거죠. 예. 구체적인 투자가 언제 시작하는지. 그렇다 보니 오늘의 주가 상승이고 이거는 합리적이다. 네, 일회성이 아닌 겁니다.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제 투자 스케줄 및 공사 스케줄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은 빠르면 한 6, 7월 정도에는 장비 발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메모리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삼성 메모리의 그 평택 세 번째 공장과 관련된 장비주들의 발주가 들어오는 단계에서 지금 실적 예상치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삼성과 관련된 메모리 장비주들의 주가는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렇다 보니 현재 측면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식이 원익 IPS다. 네, 이게 독보적으로 원익 IPS만이 아니라 제가 테스도 말씀드리고 유진테크도 함께 말씀드린 이유가 예. 삼성의 메모리 그 투자에 대한 밸류 체인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제가 세 종목을 함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특징적으로 한 종목이 수혜를 본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세 종목 같은 경우를 동반해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원익 IPS에 대해서 사실 증권사의 의견들도 상당히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이 상반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네. 투자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예, 없다. 맞습니다. 라면서 네네.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들과 해석들이 올 초까지만 해도 엇갈렸습니다만 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준 재료가 나왔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증권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다시 바꾼다던가 투자 의견을 바꾸는 보고서들이 또 잇따라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빠르면 내일부터 나올 수 내일부터.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저희 증권광장 이성웅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자,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원익 IPS와 그리고 테스, 유진테크. 네, 저희 또 증권광장에서 언급을 하면 분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지금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분봉이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 저희 방송에서 거론한 이후로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7%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7.5%까지 오르면서 이제 4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김지훈 이사께서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예, 눈빛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되게 그 이성우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장비 수주 사이클이 2016년 5월에서 2017년 11월에 그 약 1년 2개월 동안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아주 대량의 메모리 관련돼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 원익 IPS 주가가 한 15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이클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 달에 약 200% 상승이 나왔는데 다 이 부분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이 서버 관련된 투자, 메모리 투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2016년 5월에가 그 저점이었을 때 PER이 18배 수준이었고요. 그때 150% 상승이 나왔을 때 2020년 3월에 약 200% 상승이 나왔을 때 PER이 한 21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원익 IPS의 PER은 11배 정도 수준이다. 10배에서 11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업종 간의 다른 아까 말씀드린 테스와 또 다른 장비 업체 간의 밸류에이션 PER을 비교해 보시길 좀 권유드리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 사이클은 상반기에 오히려 일종의 수주 공백과 일종의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1분기가. 그래서 2분기에는 좀 실적 모멘텀을 받으면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꽤 이제 적극적인 매수 어떤 권유를 네. 해주셨고, 네네. 예.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도 그 매수 강도를 따지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 혹은
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 보셔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런 의견이십니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하창원 본부장께서 한미반도체가 가장 매력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일단은 유진테크나 테스 이런 거는 나올 것 같아서 그 후발로 할 수 있는 걸로 좀 선택을 했고요. 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장비 수주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후공정 쪽으로 넘어갈 텐데 뭐 그쪽에 이제 뭐 3대장이 있죠. 한미반도체 뭐 ISC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애플카 이벤트에도 조금 연결될 수 있고 워낙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EMI 실드 뭐 전 세계 점유율 1위 유지되고 있고 뭐 실적적인 부분들 워낙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붙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이고요. 이 메모리 투자와 관련된 반도체 탑픽은 말씀드린 3가지 종목이고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그리고 그 하이케이라고 해서 공정상에서 조금 더 미세화가 되는 부분에 대한 장비 수혜가 있는데 그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 1분기 실적과 그다음에 연간 실적을 환산을 해 봤을 때 현재 국면에서는 다시금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또 하나의 탑픽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겠고 현재는 가격 메리트 구간에 와서 현재가로도 접근 가능한 구간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네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처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반도체주 사도 됩니까? 사도 됩니까? 네. 사도 됩니까? 네. 사도 됩니다. 네, 이 LX 세미콘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LX 세미콘은 이제 OLED 패널 관련된 회사거든요. 근데 OLED 패널의 시장 침투가 중요한데 여전히 2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0%대는 근데 지금 업계에서 보는 건 50%까지는 올라갈 거다. 무난히 올라갈 것이다 보고 2배 이상. 근데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칩이 이 T콘이랑 DDI 칩인데 T콘이랑 DDI 칩을 만드는 국내 1등 이제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회사가 종합 IDM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만 있는 그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만 한 팹리스가 있는데 저희가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중에 그래도 파운드리는 좀 강한 편입니다. DB 하이텍도 있고. 근데 팹리스 업체가 굉장히 중소 회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시총 1조가 넘는 규모를 가진 팹리스 회사고 이 뒷배경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옛날에 현대전자 반도체 사장하셨던 LG그룹에서 나온 구본주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LX 세미콘을 LX 그룹사의 가장 핵심 계열사로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총 1조가 넘는 회사인데 매출과 이익이 내년에 매출 이익 모두 30% 넘게 성장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회사 좋아하는 이유가 배당 수익률이 약 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 좋네요. 은행 이자 지금 금리가 올라서 이제 2% 왔다 갔다 막 할까 하는데 그거에 2.5배니까 그냥 배당주 투자로서도 매력 있는데 성장주의 관점으로도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 LX 세미콘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도 PER로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OLED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LX 세미콘의 실적 모멘텀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P와 Q 가격이랑 물량이 다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고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처럼 저희 내부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대한민국 유수의 공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관련 얘기를 해주시면 더욱 거기에 힘이 실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내부자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처럼 대형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기아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군요. 한국전력도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대형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반갑죠.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간만에 순매수하고 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저희 너무나 어려운 기간을 겪었던 만큼 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성홍 이사, 시기상조, 하창원 본부장과 김지훈 대표 모두 관망의 의견입니다. 지속성이 나타나기에는 뭐 쉽지 않을까요? 어떤 리스크를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원자재의 상승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겠고요. 네. 이게 저희가
원자재의 상승은 비용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기업 측면, 저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장,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어닝의 줄 자체를 끄어놓고 이 구간에는 뭐 진입, 비중 어느 정도 이런 거를 감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스러운 구간이 지속되는 걸로 보이고요. 달라질 수 있는 요인 자체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으로 부각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빠르게 안정화된다든지 그렇군요. 네, 그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대형주군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 국면에서는 이러한 외부 변수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 시기상조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비용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 훼손의 요인이 되죠. 네네. 저희 실적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날 줄 몰라서 네.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실적 어떤 컨센서스가 반영이 되면 증권사들도 보고서를 내는데 목표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 네. 우리도 실적 장세가 글쎄요 그 주식시장에서 아주 강한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시장을 볼 때. 일단은 수급이죠.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자본 유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뭐 75bp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좀 사실 부담감이 커질 수 있고 이번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또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또 금리 차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 예. 네네. 예. 근데 그 부분인데 예. 이제 어쨌든 여전히 그 이제 금리 차 왜냐면 그쪽이 예. 빨리 올리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따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미 뭐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좀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오늘 사실 조금 최근에 반등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세게 나온 거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장에서 일단은 뭐 이런 기술주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캐리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아직은 낮은 상황이고 지수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여전히 조금 우하향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다져주려고 하고 있고 조금 반등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업의 실적들이 좀 잘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지금 번에서 한 번 더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거나 자금 이탈이 될 만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또 빠르게 또 시장에 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기조가 일으키려면은 뭐 기존에 이제 지수 상승을 할 때 좀 큰 버팀목을 했었던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대형 섹터 중에 하나가 좀 중심을 잡고 우상향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줄 때 그럴 때 좀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제 이 수급 쏠림 현상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사료 또 엄청나게 급등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한 시장이 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지금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저희 이렇게 모처럼 대형주 분위기 좋은데 좋은 얘기 못 해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 저희 좋은 타이밍님께서 물 들어올 땐 걱정하지 말고 즐깁시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늘 좋은 얘기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경계하는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손실을 또 많이 줄여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오인영님께서 대형주로 손실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적금을 넣는 게 수익이 났을 거라는 그런 정말 뼈 때리는 얘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의 수급 상황을 통해서 한번 시장을 볼까요?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사는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엔
화학과 정유주에 또 집중이 됐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오일 가장 많이 샀고 또 리오프닝 관련 주식으로 호텔 신라도 눈에 띄고 있고요. SK텔레콤, 일동제약, HMM, 일동홀딩스, 고려아연 등이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는 특히 정유업 화학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테스나, 저희 앞서 봤었던 테스나, JYP엔터, 천보, BH, 오토엔, LX 세미콘 저희 역시 계속해서 언급이 된 종목들 나오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오늘 저희 반도체주를 받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뒤늦게 TV 틀으신 분들은 왜 반도체주가 오르는지 여쭤보고 계시는데 저희 살짝 다시 보기 올라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결론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를 분석해 봤습니다. 싸다 싶으면 주님? 싸다 싶은 주님? 네.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 S-오일을 예로 들면 예. 외국인이 S-오일을 바라볼 때 글로벌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 동일하게 정제 마진을 살펴볼 거예요. 정제 마진의 연속성이 있는지, 왜 정제 마진이 지금 레벨까지 올라왔고 이게 수요 공급 요인 중에서 지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S-오일이 싸다. 예, 싸다라는 그다음에 결론이 있어서 수급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그 정제 마진이라는 지표와 S-오일을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죠. 예. 유가는 지금 100달러 선에서 더 오르진 않고 있고 네. 전쟁 리스크도 이미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가가 더 올라야 S-오일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 정제 마진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있는데 이게 그 뭐 특정한 뭐 디젤 부분도 있겠고 뭐 다른 요인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그 정제 마진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원유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 자체가 오르고 내리고 하기보다 그 적정한 레인지를 유지를 해주는 게 더욱 좋고요. 이번에 정제 마진의 상승의 촉발은 디젤입니다. 디젤 자체의 수요 공급 자체가 러시아 요인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수급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제 마진이 그 역사적인 상단 이상의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유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 S-오일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미국의 정유사와 우리나라 정유사 S-오일과 뭐 액션모빌이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많이 할인이 돼 있어요. 주가 자체가 한 30% 이상, 뭐 40%이 정도로 할인이 돼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뭐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지배 구조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인해서 감안을 해 보더라도 뭐 정제 마진 감안 시 현재는 미니멈 10%의 상승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유주를 좋아하시고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측면에서도 뭐 제가 10% 보이면은 한 3에서 5% 보고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현재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예. S-오일 지금 충분히 저렴한 구간이다. 라는 명쾌한 결론 내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환율 어떻게 볼까요? 일단 환율보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리오프닝 되면 이제 일단 뭐 그 유럽 가는 게 300만 원대에서 한 8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그러면 이제 항공유 쪽에서도 이제 그 수율이 올라가잖아요. 10%까지. 그럼 수율 올라가면 당연히 마진은 폭은 커질 커지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존에 쌓았던 S-오일의 재고 처분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싸게 샀던 그 기름들이.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배럴당 140달러까지는 이 다운스트림에서 가격 정가, 그러니까 판가 인상하는 효과가 가능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그 전반적인 매크로 경기를 우려하고 있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 경기 같은 경우 1분기가 성장률이 4.2%를 예상했는데 4.8%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대규모 좀 그 인프라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그 기초 석유화학 제품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스프레드 마진인데 스프레드 마진이 5주차 계속 감소하다가 이제는 좀 하반기에는 바닥을 찍고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항공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유가 전혀 예측하는 거 맞지도 않고 뭐 네, 그렇죠. 틀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뭐 20% 30% 빠진다고 해도 그 30% 빠진 거에 맞은 만큼은 반영을 하고 있다. 네. 이 S51 포함해서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화학주 지금 저점 매수 구간입니까? 네, 일단 굉장히 밸류에이션 싸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보다 아무래도 이 정유 쪽이 그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만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아이템별로 좀 선별해서 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싸다고 지금 보는 게 효성화학이거든요. 효성화학. 네. 예. 1분기에 일단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차트상으로 보면 완전 바닥이거든요. 와, 정말 네. 바닥이네요. 상당히 이 베트남 쪽의 이 적자, 그러니까 전기 보수로 인해서 이 베트남 쪽 적자가 상당히 커졌는데 이 부분이 다소 소폭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수가스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가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이 계속 실적 모멘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향 관련된 부분이 이제 스프레드 아까 말씀드린 계속 7주차 계속 하락했는데 이 부분이 스프레드가 전환되면 굉장히 좀 탄력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효성화학이 쓴 이 프로판이 생활용품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뭐 주사기부터 해가지고 건자재 쪽 해서 이제 주사기나 건자재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그리고 북미나 유럽 관련된 이 해외 수출 모멘텀 관련돼서 석유화학 업종에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 그 부분에서 당연히 실적 모멘텀 중에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상황이 너무 싸다. 지금 퍼가 뭐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4배요. 네, 4배에서 5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그 김지훈 대표님께서 그 아직 시청자분들의 댓글로 상처를 좀 받으시는데 지금 댓글에 너무 멋있다, 얼굴도 잘생겼다, 아는 형이면 술을 잘 사줄 것 같다, 랩을 잘할 것 같다. 네, 그분 꼭 술 제가 사드리겠다. 진짜요? 하락빔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런 아주 좋은 댓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효성화학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싼 구간인데 밸류에이션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다. 근데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갈팡질팡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떨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네.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제 변수가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런 쪽에는 수급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이제 2차 전지 뭐 대표적으로 LNF 같은 예. 뭐 시장의 실적이 좋아지고 전망이 좋아지는 쪽은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외국인들이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해주는 편인데 대부분의 다른 이제 대형주들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경 써야 될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북한에서도 언제든지 포를 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뭐 만약에 생화학적으로 무기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증시가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전쟁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과감하게 배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게 50bp를 올릴지 또 75bp를 올릴지 앞으로 이런 빅스텝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또 양쪽 긴축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이 흐름들을 버텨낼 수 있는지들을 조금 체크해보는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뭐 적극적인 매수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팡질팡으로 좀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팬분들께서도 저희 경쟁적으로 글을 또 올려주고 계세요. 댓글에. 그리고 김지훈 대표님 오늘 몰아드릴게요. 키아누 리브스 닮으셨답니다. 이건 뭐 우리 회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모이시죠. 회식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부자들의 에이스 이성우 이사님께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총평과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지수가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 드디어 1%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 넘게 올랐어요. 네.
계속 상승폭 키우고 있는데 마침 어제 저희가 삼성전자를 가장 또 낮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사라고 또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들을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시장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핵심 짧게 짚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이 PBR 1배입니다. 이게 역사적 하단이고 그 기관 같은 경우도 이 PBR 1배에서는 소위 말해서 베팅을 크게 한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서는 강하게 매수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다만 그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수급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가 필요하겠고요. 전반적인 시장 중소형주가 아직은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1분기 실적 중점으로 강했던 게 해성DS 기판 업종이거든요. 연결해서 심택이나 대덕전자 그 사업의 부분은 다르지만 실적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서도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부자들 마침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주식 집중적으로 받고 시장은 1%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 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은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